자, 오늘은 아스널에서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요케레스에 대해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스널이 현재 리그 순위 2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큰 대회에서 우승컵을 원하고 있는 만큼 더 좋은 경기력을 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케레스의 적응도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요케레스가 현재 3골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만 봤을 때는 나름 준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경기력을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특히 빅매치에서는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아스널 맨시티전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는 요케레스와 홀란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케레스와 홀란드가 이 경기에서 모두 공을 각각 24번씩 만졌거든요. 요케레스는 13번의 패스 중에 8번을 성공시켰고 홀란드는 14번 중에 8번을 성공시키면서 패스 성공률도 비슷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케레스는 13번 공을 잃었고 홀란드는 11번 잃었죠. 공격권을 잃은 측면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지표에서 차이가 났는데요. 바로 홀란드는 골을 넣었고 요케레스는 넣지 못했다는 점이겠죠. 요케레스는 3주 전에 리버풀전에서도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었던 메뉴전에서도 골을 넣지 못했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골을 못 넣은 게 별로 놀랍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요케레스는 이 3경기에서 득점은커녕 슈팅 시도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리버풀 소속이었던 그리고 지금 스카이스포츠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미 캐러거가 아스널과 맨시티가 1대1로 비긴 뒤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요케레스는 제대로 볼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또 다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포함해서 빅클럽과 3경기 동안 요케레스는 제대로 된 기회를 얻은 적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아스널은 요케레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제공해주지 못했다. 이 말은 요케레스 개인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지금 팀 전술 자체가 요케레스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지표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약팀이라고 평가받는 리즈와 노팅엄전에서는 나름대로 총 3번의 슈팅과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메뉴, 리버풀, 맨시티전에서는 지금 노란색 원이 슈팅을 말하는 건데 아예 노란색 원이 없죠. 그래서 슈팅조차 때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스널 그리고 아르테타가 기존에 스트라이커에게 원했던 그리고 팀에게 필요한 연계 능력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요케레스가 리그에서 평균 패스 성공률 55%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베르츠가 지난 시즌에 75%를 넘는 패스 수치를 기록한 것을 생각해보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케레스가 잘했든 못했든 팀이 선수를 받쳐주고 있든 못했든 일단 요케레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비판과 비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스포르팅 소속으로 워낙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아스널이 워낙 큰 돈을 썼기 때문에 다른 아스널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보다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 쉬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리그에서 5경기에서 3골을 넣긴 했지만 지금 요케레스에게 내려지고 있는 평가를 간단하게 보더라도 아예 득점을 하지 못한 선수와 비교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또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 와포드 소속 트로이 디니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케레스는 큰 경기에서 골을 넣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스널이 그를 데려온 이유는 이런 유형에서 이런 빅매치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케레스의 경기력이 아쉽다 이것도 있지만 아스널의 평균 득점력이 너무 낮아졌어요. 지난 시즌에는 10경기 동안 경기당 평균 2점을 기록했고요. 그 전 시즌에는 10경기에서 평균 2.11 득점을 기록하면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에는 그 기록에 한참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설가의 의견에 조금만 반박을 해보면 아스널이 정통 스트라이커 이 요케레스를 영입한 이유는 강팀보다는 약팀 상대로 더 이상 승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타이틀 경쟁에서 타격을 입힌 거는 강팀 경기가 아니라 다른 경기들이었거든요. 아스널은 지난 시즌에 본머스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패배를 했고요.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고 브랜드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튼, 에버튼과 홈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7경기에서 단 5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요케레스가 지금까지 넣은 골이 리즈와 노팅엄 상대로 나온 골인데 뭐 이걸 보면은 아스널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는 잘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승점이 필요한 순간 약팀을 상대로 해결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아스널의 지난 시즌의 결과를 보면 요케레스가 아스널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할과 수행 능력
능력 자체가 마냥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아르테타의 전술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스트라이커에게 전개되는 공격 횟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요케레스가 뭐 아르테타의 전술에 맞지 않는다? EPL 적응이 더 필요하다? 이걸 생각하기보다 그 정도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던 선수를 영입했다면 그 선수에 맞게, 그리고 그 선수를 더 잘 이용해줄 수 있는 전술이 분명히 필요해요. 애초에 그동안 아르테타가 썼던 전술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석가들이 요케레스는 아스널에 맞지 않는다, 정말 수십 번 말했거든요. 그래서 셰슈코, 와킨스 이런 선수들이 언급된 거고요. 근데 결국 요케레스를 영입했으면 마냥 자신의 전술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명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올 시즌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드러났듯이 아스널이 스트라이커에게 전달하는 공격 루트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요케레스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역시 더 도와줄 수 있는 공격 방식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경기 장면을 한번 보면 현재 아스널 선수들이 요케레스를 향해 보내는 패스가 너무 올드해요. 너무 단순하다는 거겠죠. 이 장면에서 팀버가 스로잉으로 수비맨디에게 볼을 건네줍니다. 근데 수비맨디는 그냥 상대 압박을 받고 있는 요케레스를 향해서 높게 톡 보내요. 이런 전술은 정말 과거에 혹은 하브리그에서 정말 많이 쓰였던 전술이죠. 타겟맷을 앞에 놓고 스로잉이든 롱볼이든 건네준 다음에 스트라이커에게 부담을 주고 이겨내면 역습, 안되면 압박 형태를 취하는 전술입니다. 이런 롱볼 전술이 정말 자주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옛날 전술이라고 해서 나쁜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아스널이 현재 요케레스에게 보내는 패스 루트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좀 더 다양하고 퀄리티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름 잘 통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케레스가 수비 경합도 이겨주고 있고요. 수비 경합을 통해서 앞으로 침투하는 움직임도 자주 보여줘요. 문제는 뭐냐면 요케레스가 경합을 성공하고 나서 보여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터치 실수 혹은 볼을 다루는 능력들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요케레스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케레스는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개인적인 성향 덕분에 올 시즌 아스널에게 다른 그리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립 팬들조차 답답할 정도로 요케레스가 공격 지역에서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볼을 다룰 때마다 정말 투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볼터치 미스도 많았고요. 정말 쉬운 돌파 장면에서도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를 좀 살펴보면 경기 시작 2분 만에 요케레스는 분명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아스널 선수진들이 상대의 실수를 잘 캐치해서 중앙에서 볼을 정말 잘 건네줬어요. 근데 이 순간 너무 아쉬운 터치와 너무 아쉬운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최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해리 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케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연계 능력을 갖춘 선수라면 지금 침투하고 있는 그리고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트로사르에게 원터치로 패스를 건네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원터치 패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면 앞으로 살짝 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터치에 패스를 바로 건네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시면 완전히 몸을 반대 방향을 돌려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물론 급하게 전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팀이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좋은 장면을 더 만들 수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선택지였는데요. 결국 시티 진영 깊숙이 직접 드리블로 돌파를 하면서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고 그 사이에 이미 맨시티 수비진들이 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오버래핑을 하고 있는 칼라피오리를 향해 패스를 건네는데요. 하지만 후사노프가 이미 그거를 예측하고 정확한 태클을 하면서 허무하게 공격권을 내주게 돼요. 그리고 4분 뒤에 요케레스는 다시 한번 팀버에게 좋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디아즈를 상대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이게 요케레스가 정말 가지고 있는 강점이죠. 상대 수비가 달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드와 체격을 통해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 근데 여기서도 패스 선택지가 너무 아쉬웠어요.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거나 혹은 오른쪽에 위치한 마두에케를 봤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상대 3명에게 둘러싸인 메리노를 향해 패스를 건넸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좋은 선택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 3명이 멀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경기 장면을 보면 패스 속도와 타이밍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미 메리노가 볼을 받았을 때는 상대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메뉴전인데 요케레스가 더리흐트를 제치고 벤 화이트의 패스를 잘 받아냈습니다. 이때 더리흐트를 상대로 힘으로 잘 버티고 반대
상대쪽으로 몸의 방향도 잘 전환을 해요. 근데 문제는 루크쇼 쪽으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터치가 너무 길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루크쇼가 백업을 하면서 요케레스의 실수를 바로 자신의 공격권으로 가져오게 되죠. EPL에서 이렇게 잔실수, 특히 볼터치 실수가 많게 되면 상대 수비수들은 그거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바로 압박을 가하고 바로 볼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케레스가 분명히 고쳐야 될 문제점이죠. 근데 다음 리버풀전을 보면 나름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침투 움직임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상대 수비수가 자신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격과 스피드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를 시작하죠. 그리고 메리노의 패스를 받은 요케레스가 상대 수비수의 몸싸움에 주눅들지 않고 버티면서 박스 안으로 침투한 팀버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쉽게도 팀버의 슈팅이 반다이크에게 막히면서 이 장면에서는 득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습은 요케레스에게 희망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플레이가 더 일관되게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요케레스의 단점을 정리해보면 일단 침투 움직임 그리고 등지는 플레이 모두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볼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투박해요. 근데 지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면 요케레스의 스타일, 즉 뒷공간 침투는 정말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지금 이미 주된 공격 루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스널은 이 순간들을 다시 복기를 하면서 훨씬 더 효과적인 그리고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즌보다 득점 기회 혹은 기회의 부족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현재 외대고르가 없는 상황에서 라이스, 수비맨디, 메리노의 미드필더 조합은 창의성 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점에서 지난 리그에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에제가 투입된 건 요케레스에게 정말 반가운 장면이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전까지는 요케레스의 공격 루트는 측면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에제가 옴으로써 침투 패스 혹은 창의성이 훨씬 많아지면서 요케레스에게 좀 더 많은 공격 루트가 제공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스쿼드에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 서로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듯이 요케레스의 움직임 자체는 훌륭하지만 볼을 다룰 때 세밀함을 훨씬 키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르테타의 전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창의성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에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만큼은 아스널은 큰 대회에서 트로피를 정말 따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답답한데 아스널 팬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지만 이번 이적 시장에서 베스트 11 강화는 물론 전체적인 스쿼드 강화를 정말 잘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력 측면에서는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리그 초반이기도 하고 리그 2위까지 잘 올라온 만큼 이번 시즌만큼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